일반부 원칙까지가 행정법 판례를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고비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법의 효력과 해석까지 받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법률 관계를 다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일부 이제 개념 정도 외워두고 그러면 이제 유형화되거든요. 일단 그 권리구제에 관한 쟁점 보면은 이 공법 관계 가운데 권력적, 구속적 이런 것들은 나중에 권리구제 수단의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죠. 근데 공법 관계 중에 비권력적, 비구속적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사법 관계에 해당하면 민사 소송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구별 기준하고 실익에 관한 건데, 자, 두 번째 줄 보면 사사용 국민상호 간의 경제적 활동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사법이 전면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도 나오죠. 행정조치가 물품의 매매 계약을 하며 건축 청부 계약 체결하고 구기재산 매각하는 거. 이거 물품 매매 계약, 그다음 구기재산 매각 대부 이런 것들이 사법관계 대표적인 예의죠. 이걸 국고라 그러죠. 그 구기재산 관리하고 이런 걸 국고. 그 다음에 의료법을 영위하는 법인 중에 공법이 서울대학교 병원, 국립대학교 병원 여기와는 달리 민법상 비영리법인만을 지방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거. 이거는 이제 공법인과 사법이라는 데서 법률적 성격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평등원칙과 관련해가지고 국가를 우대하는 거, 공무원을 우대하는 거, 공법인을 민간보다 우대하는 거, 이거는 공익성의 크기를 달리 본다 그랬죠, 그죠? 이 평등원칙에서 이런 논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제목 보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일단 여러분들 공공계약 나오면 사법관계라고 일단 보면 돼요. 주류적인 게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의 특별한 정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뒤에 거는 당연하죠. 근데 다만 이제 공공계약이 사법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별다른 말 없으면 사법 계약이거든요. 대부분이. 그것만 알면은 뒤에 건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구별 기준인데 불평등, 달리 다른 게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 해야 된다. 요 정도 익혀놓으면 돼요. 아직 출제는 안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그 사례들이 나오는데 유형화되어 있죠. 국유재산 관련인데 이 사법관계하고 비교해야 돼요. 자, 일단 그 무단점유자는 불법점이거든요. 무단점유는 불법점이고 그 변상금이라고 하는 게 기속행위에다가 처분성 인정, 주석다는 것도 외워야 돼요. 이 변상금 부과는 행정행위로 쳐도 급부 하명으로서 하명의 일종이죠. 기속재산 불화처분인데 그냥 국유재산 이거하고 달라요. 같은 불화라 해도 그 기속재산을 보충자리 개념을 해놨죠. 안타까운 현대사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옛날에 적산이라고 적의재산 일제강점기에 외놈들이 침탈했다 되찾은 땅, 그 다음에 또 6.25 전쟁 거치면서 38선 이북에 그 휴전선 이북에 우리나라 소유였던 땅인데 이제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 국가의 귀속이 되고 연고자에게 이제 불화가 된 건데, 그래서 귀속재산은 뭔가 특수한 재산이라는 감각을 익힙니다. 그냥 국유재산하면은 관행이거든요. 원래 국유재산하면 현재 행정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그 다음에 그 행정재산 보존, 거기에 이제 공용, 공공용, 보존용이더라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나눠지는데, 그냥 국유재산하면 관행적으로 그 일반재산, 잡종재산을 얘기해요. 거기다가 매각대부란 말이 들어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밑에 도표에 사법관계 보면 국유재산 이 말 나오거나, 그 건물 임대차 계약 이게 국고거든요. 매각대부 양여, 국유임야 이것도 잡종 일반재산의 사례고, 잡종이란 말이 나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국유재산에도 매각대부 나오면 이런 건 사법관계라죠. 국유광업권 다른 폐천부지도 개념을 알면 돼요.
공용 폐지된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공적인 공물이 아니고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유지, 그냥 국유지나 시유지나 똑같죠. 그 다음 기부 채납받은 건 잘 봐야 돼요. 공유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잡종 재산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기부 채납받은 행정 재산, 이건 공법 관계로 특허에 해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잡종 재산, 뭐 국이든 공이든 잡종, 매각대부 이 말 나오면 유형화된 거예요. 되게 쉬워요. 다시 돌아볼까요? 국방부 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 처분성 인정이죠. 근데 손실보상 관계들은 징발물 보상 청구 사법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행정재산 이 말 나오면 공법 관계라고 그랬죠. 사용 여부가 이거는 하명이잖아요. 목적 외 사용 이거는 학문적 용어고 법률상에는 국유재산법에는 사용수익 허가라고 하는데 말이 허가지 이거는 그 특허에 해당하는 거죠. 이 행정재산은 일반 국민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허가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죠. 얘가 처분이면은 그 거부도 다 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닌 거부는 처분이 아닌 거고. 그래서 이게 앞에서도 한번 인용했을 것 같긴 한데 반복하기 위해서 처분의 거부, 처분의 부작위만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처분이 아닌 거부는 안 된다라는 거. 어, 976에 있죠? 976. 130하고. 자, 맨 밑에 판례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당 이게 처분 등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130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 종합 정리하면 처분이 아닌 거고 처분이 아닌 부작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못 된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바꿔까지 받고 자 6번을 외워야 돼. 이거는 명칭 갖고 명칭이 계약인데 실질이 특허다. 이거는 명칭 갖고 끌어낼 수가 없고 논 거 갖고도 별 신통치가 않아요. 자, 그 판례 요지 보면 변상금 부가처분인데 두 번째 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 측이 일방적으로 이할 상당액을 추하고 있죠. 이게 변상금이에요. 변상금 물환해라라는 거고. 변상금의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징수인데 이거는 이론 강의 때도 했지만 종합적으로 따지는 거지. 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무조건 공법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132에 비교 판례가 있는데 132에 보고 올까요? 맨 밑에 판례 있죠. 세 번째 줄. 이게 제목 보면 국유 잡종재산 대부. 이 대부가 외놈 한자고 우리 한자가 임대차거든요. 대부를 납입고지는 사법관계라는데 대부를 징수에 관해서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하는 거 이게 130과 연결되는데 국유재산관리상의 공정과 편의를 꾀하기 위한 규정들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강제징수하고 연결되는데 그건 나중에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올까요? 2번 3번은 논거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4번 판례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특허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논거라기보다는 결론 한번 보면 두 번째 쪽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고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의 권리가 있다. 이것도 982하고 연결되는데 982 거부나 부작위도 똑같아요. 982 그 982에 보면 맨 밑에 가로 4번 신청에 의한 행정의 거부 이거는 조리상 신청권이 무조건 인정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신청을 해야만 발급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130이라고 연결돼요. 허가 특허 인가가 전형적인 거죠. 자 다시 돌아볼까요?
그 다음에 얘가 처분이면 신청 거부한 행위 없이 처분이라는 건 조금 전에 논점 받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명칭은 계약이지만 실질은 그 특허로서 공법관계라는데, 이거 뭐 논거가 없이 결론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밑에 네 번째 조건, 지급채무 보증죄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다퉈야지 민사소송 안 된다는 결론을 뽑는데, 이건 이런 같이 논거가 없는 거는 뭐 애우는 수밖에 없어요. 사법관계는 이미 유형안에서 다 봤죠. 그래서 여기도 뭐 논거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133의 8번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거부행위, 이거는 그 사법관계다. 이거 도표에 있었나? 2001년 6.15 해놨구나. 자, 이거는 요지를 좀 볼 의미가 조금 있는데,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이거는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관계예요. 기부를 받았는데 행정용도로 당장 쓸 게 없어서 일단 잡종재산으로, 당시에는 지금 이제 일반 재산인데 잡종재산을 줬기 때문에 이거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는 사법상 행위다라는 거고, 얘가 사법상 행위니까 기부자가 기부 체납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기 위한 사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거부, 얘도 단순한 사법상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도표의 제목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앞에 그 사법관계는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단법, 저거 도표로 안 해놨네.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위임이나 위탁을 받지 않고 전대는 뭐냐면 임대차, 전대차 이러는데, 임대받은 거를 다시 임대해 주는 걸 두 번째 임대를 전대라고 해요. 이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참고로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도 다시 전세를 놓거나 임대차를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생활상식으로 얘기한 거고 행정법 지시가 아닌데, 자, 세 번째 줄 핵심이 나오는데, 한국공항공단이 행정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사무에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 관리 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 이거 음미해야 될 거예요. 위임 위탁 받으면 얘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 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특별행정법 관계 관련인데, 여기 조합 뭐 이런 게 그 1편의 특별행정법 관계 사례도 일부 있어요. 근데 거기 없는 것도 여기 있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비교하면서 봐야 될 게 많아요. 일단 공공조합 직원에 관한 근무관계죠. 급여관계는 사법관계, 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건 유형화시켜 외워야 돼요. 일단 그걸 뭐라 정리할 수 있죠. 다만 밑에 주석 달았죠.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의료보험 조합 직원의 근무관계, 이건 사법관계다. 오른쪽에 보면 조합이라 하더라도 급여관계는 사법관계죠. 급여관계. 그 다음에 왼쪽 또 조합에 관한 게 두 번째 거 있죠.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근무관계에 관한 건데도, 인사에 관한 건데도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사이에 선의매임을 둘러싼 법령관계,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번 공사공단의 근무관계, 급여관계, 얘는 그 조합도 급여관계가 사법관계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거 2번, 3번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유치원교사 자격, 이게 공무원이거든요. 해임 초원의 시정 및 수령지체진 모수 지급을 구하는 조서. 이거 유치원교사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어요. 지방소방공무원도 공무원에 관한 거죠. 이건 보수
네, 아까 공공조합 직원의 급여는 사법관계인데 2, 3번 뭐라 정리하면 되죠? 이것도 큰 제목으로 묶을까? 공무원 급여. 공무원 급여. 그래서 2, 3번 공무원 급여 해가지고 해놓는 게 더 유용하실 뻔했네. 그래서 이거 당사자 소송이다. 이거 출제 여러 번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보면 일단 옛날에 판례는 행정청이 한 거 이거는 당연히 인정됐어요. 근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사공단 이게 법령에 근거한 거는 공법관계로 처분성 인정. 근데 오른쪽에 보면 그냥 별다른 말이 안 나오면 공단이 한 거 사법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공기업 이 말 나온 거는 법령의 근거 이 말이 안 나오면 계약의 근거 동그라미 이해 보면 계약의 근거나 아무 내용이 안 나오면 사법관계. 그리고 예우비는 쉬워요. 그죠? 다시 왼쪽으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인데 이것도 청원경찰도 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거기 청구하라고 보충자료 개념해놨는데 거기만 판시한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골 때려요. 그 공사공단의 급여관계인데 얘가 또 골 때리게 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 이거는 급여에 관한 결정이에요. 청구권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된 거를 청구한 오른쪽 그 칸에 보면 급여관계가 뭐예요? 급여 청구권이잖아요. 이렇게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 권리는 사법관계로 보는 거고 그 급여 결정은 처분성 인정된 거고. 자, 밑에도 구별되죠? 이거 진짜 정신없이 헷갈리네. 아까 그 공공조합하고 위험화시키면서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급여 결정은 처분이고 이거에서 이제 권리관계가 확정됐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관해서만 또 그래요. 이게 확정된 거 이거 미지급 연금 지급 청구 소송은 이건 또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 오른쪽 칸에 5번 보면 한국마사회 이것도 논 거 없어요. 외워야 돼요. 한국마사회도 공기업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매도 청구를 둘러싼 거기 때문에 매도 청구 이게 매도에 관한 건 대부분 사법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형화되는데 여기서 몇 개는 비교하면서 유형화시켜 외워야 되겠네. 논거가 설득력 있으면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암기 부담을 줄여주는데 논거가 뭐 이렇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청원경찰이라는 건 좀 의미할 게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 모든 게 아니에요.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라 그랬던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산재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근데 뭐 저런 걸 추가적으로 외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시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 건 아닌데 본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공법관계로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에 대한 자격 확인. 이게 신분, 지위, 자격 확인. 이게 판례사안 나오면 당사자 소송에 1113에 유형화되어 있거든요. 1113에 그 밑에 동그라미 3 공법상 지위, 자격, 신분의 확인을 구하는 수. 이게 135하고 관계되죠. 여기 훈장 수여받은 자, 이게 지위잖아요. 그 권리자, 그 다음에 지위, 그 다음에 자격, 그 다음에 지위, 뭐 이런 것들 뭐라 정리하면 되죠. 다시 돌아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본문을 음미할 게 좀 있어요.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다. 이게 이제 당사자 거기서 다루게 되는데 얘가 행정주체라는 거.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관계. 이게
얘가 하는 모든 게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공법관계라는 틀려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국가도 국고로서 하는 거는 사법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은 이게 분양계획이에요. 재개발하고 나서, 재건축하고 나서 이제 그 분양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법률용어가 이제 관리처분계획이고, 일반인들이 이제 분양계획 이렇게 많이 말해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로 조합이 행한 처분이다라는 거. 이건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그 다음에 논거 없는 거 넘어가고 맨 밑에 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인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사법관계인데 두 번째 줄 보면 지하철공사 사장은 밑에 줄 보면 행정청, 이게 970이라고 연결되는데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권력 발동 주체로서의 징계처벌 행각으로 볼 수 없고 불복 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971 가볼까요? 그 대상적 처분의 첫 번째 요건이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아닌 건 안 된다. 135하고 연결되는데, 자, 물론 행정청이 조직법적인 기관장에 한정되진 않아요. 기능적 개념이나 위임이 탁된 것도 돼요. 그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이게 조직법적인 그 행정청인 기관장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기관 또는 사인, 이 사인이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그래도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하에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게 135하고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136에 가면 토지개발공사인데 이것도 논거는 첫째 줄 우측에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이거나 아니면 위임위탁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로부터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내용의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법관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고 11번 마찬가지고 그 다음 13번도 마찬가지고 자 14번 논거 없어요. 그냥 사법관계라고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도 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유형화시켜 결론 알아보면 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거 이것도 이렇다 할 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인데 뭐 종합적이다,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이건 안 외워도 되고 그냥 밑에 줄 내려가면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조치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게 최근 판례에서 갑자기 유행을 타고 있는 거예요. 처분성 판단할 때 이게 970하고 연결되는데 이걸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확정함이 타다. 이 문장은 익혀주세요. 이 문장 익혀주시고 사례 문제에 대비해야 변호사 시험 이 친구들은 이런 문장 외워놔야 돼요. 답안지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970 가보면 970에 그 세 번째 나오잖아요. 세 번째 137하고 연결되죠.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 논술에 사례에 써줘야 될 문장. 그 다음에 계약 관련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게 또 공법상 계약인데 이것도 생으로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공법상 계약인데 일단 유형화된 건 쉬워요. 학술. 이게 옛날에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은 옛날에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명칭이 계약직으로 바뀌어서 어감이 더 안 좋아졌는데 옛날 용어 배경으로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도 내용은 똑같아요. 명칭만 바뀐 거죠. 전문적인 거다. 그럼 전문적인 거라고 하면 학술, 예술, 언론, 의사 어때요? 딱 되죠? 이거 분류를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관계
그렇게 해서 묶어야겠다. 네 개까지가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농고가 없는 거예요. 5번 6번은 외워야 돼요.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원을 위해 중소기업 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근데 이건 이제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 그러니까 이건 뭐 정책적인 것이다. 뭐 그런 거로 좀 눈치를 채면 될 거고. 그 다음에 6번도 국책사업. 그러니까 5번 6번은 이거는 국책사업 이렇게 묶으면 더 쉬울 뻔했구나. 아, 나도 왜 이것도 개정 작업할 때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이 강사의 생명은 역시 강의할 때 영감을 많이 얻어요. 특히나 이제 수강생들 마주보면서 반응을 보고 이럴 때 영감을 더 많이 얻는데, 지금은 이제 제한된 여건에서 제가 수강생 없이 그냥 카메라만 놓고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개정 작업 모니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많네요. 이거는 나중에 개정할 때 국책사업이라고 그렇게 묶으면 1번은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관계에서 4개 묶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 국책사업 관련 뭐 해가지고, 그럼 이것도 3개, 4개 유형하면 공기업 이행관계 있죠. 수도에 관계되는 거죠. 수도에 관계되는 거. 그 단수 처분은 이건 권력적 사실이에요. 근데 농고를 제시했다 그래서 틀린 거로도 출제가 됐는데, 이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같은 판례라도 단순 결론이 아닌 거는 높은 난도예요. 그 다음에 공기업 이용관계 좀 처분성 규정인데 이게 행정지도예요. 요게 요망, 요청, 요구, 촉구 이런 건데, 정기 공급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왔죠. 불가하니까 공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라고 의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청이잖아요. 행정지도에 관한 더 많은 것도 행정지도 편에 보니까 일부 여기서 공법관계는 아니냐 다퉈줬던 그것만 여기다 넣은 거예요. 사법관계인데 공설시장 점포 이거는 전형적인 사법관계잖아요. 국유재산 매각 이거는 국유재산 관련으로 분류를 옮기는 게 낫겠다. 전화가입 계약 이건 그냥 사법관계가 아니라 행정사법관계예요. 당시에 우체국이라고 해서 우체국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했던 거예요. 국가기관이 한 건데도 사법관계인데 공용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사법관계가 아니라 행정사법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국고가 나오죠. 시의 물품 구입 계약, 물건 구입하는 거 아까 판례에도 나왔고, 협의체도 이거 출제가 엄청 많이 돼요. 학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5번 외워야 돼.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국립경찰병원이거든. 공무원인 것 같은데 이게 사법관계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창덕궁 안내원이죠. 안내원 이건 그냥 사법계약으로 임시적으로 쓴 그런 거고, 사례 바뀌어 나오면 이건 사법관계죠. 합의수요만 공법관계고. 그 다음에 그냥 계약 요런 그냥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계약 이런 거 나오면 사법관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보면 공공계약 아까 나오죠. 국가계약법이든 뭐 아주 공공계약 공사계약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전형적인 도급계약이거든요. 도급이란 말 나오거나 공공계약, 관급, 공사 이 말 나오면 사법관계. 그 다음 공공계약.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거 위탁한 건데 이것도 안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구청마다 청소과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판례가 사법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 4번이 210에 부당이득. 210에 가면 법적 성질이 있죠. 이거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는 그건데, 근데 요거를 왜 정오표인데 내가 빼라고 했을까 기억이 안 나네. 저거는 140의 요지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여기도 외울 게 조금 몇 개 있어요. 1번 논거 없죠. 2번도 논거 없고, 세 번째는 음미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강론지식의 배경인데, 협의취득 계약 체결하는데 이걸 갖다 확인을 받았냐 아니냐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본문의 두 번째 쪽 보면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으면 이거는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이게 안 받으면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취득으로 승계 취득이라는 거. 강론 공부하는 친구들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았냐 아니냐에 따라, 그래서 확인을 받거나 재결에 의한 취득, 이거는 원시 취득이고, 원시 취득은 뭐냐면 하자 없는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고, 승계 취득은 하자가 있을 때 하자를 물려받는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원시 취득하면 그냥 끝나는데, 하자 승계받으면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수용 절차를 또 거치면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협의 취득, 이건 논거 없어요. 그 다음에 논거가 없고, 그 다음에 7번 판례 보면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이라는 게 사법관계다. 이게 1022하고도 보는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뭘 다투란 말이냐. 이게 1022에 나오는데,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판례인데, 1022에 보면 맨 위에 이게 140하고 관계돼요. 교원징계 재심위원회 결정, 얘를 다퉈야 되는데, 이 재심위원회 결정이 얘가 원처분이지 재결이 아니다라는 논점까지 알아둬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돌아봅시다. 그 다음에 뭐 8번 이렇다 놓은 거 없고, 9번에 본문에 가면 세 번째 줄, 협약 특수 조건에 의해 참여기업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국가의 협약 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변경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회비 사업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거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 신호가 되어 있는 점인데 별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 이게 국가 안보와 관계되는 거고 국책 사업이다,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쓰레기 위탁한 거, 저건 이렇다 놓은 거가 없고, 그 고려석산 사무소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둘레 다섯째, 의리사의 가배사에 대한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 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거하는 거로 민사소송 대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사법관계예요. 그래서 뭐 이렇다 할 논거가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더 도와줄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양산시가 포스코에 가는 건데, 자, 이거 밑에서 두 번째 쪽 제목, 양산시가 미 집행액 해소를 위해
의뢰사 정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봤죠. 부당이득이면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이라고 했죠. 세 번째 줄 본문에 수탁자인 의뢰사 등이 위탁 운영 비용 중에 비정산 비용 항목을 일부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인 양산시의 미집행에 관해서 계약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얘기.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건 부당이득이라는 것만 알면은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권리관계는 이것도 유형화되어 있죠. 자, 일단 사법관계 먼저 주의 권리에 대한 것. 판례가 사건 민사소송, 손실보상 청구권인데 별도의 불복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표현을 익혀놔야 돼요. 이게 874. 유추적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유추적용을 하게 되죠. 유추적용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별도의 불복 규정이 없다. 이 말 나오면 사법관계 맨 밑에 874 맨 밑에 보면 142.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관계법령의 손실보상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실 등의 불복 조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이게 142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유추해석에도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유추해석에도 거기도 인용해줄 걸 그랬나 보네. 하여튼 손실보상에서 어딘가 또 나와요. 유추 적용 이 말 나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제 유추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들 나오면 손실보상 관련되는 게 사건 민사소송이다. 판매권도 학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거. 부당이득 받은 청구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다만 이제 다 사법관계이긴 한데 철도 시설물 이게 영주물이거든. 영주물에 관련된 거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돼요. 근데 국가배상법이든 민법이든 판례에 따르면 똑같아요. 판례에 따르면 사법관계이긴 똑같아요. 그 다음 환매권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결과지가 청구. 그래서 일단 유형화시킨 거죠. 대부분 판례는 웬만하면 당사자 소송을 넓게 인정 안 한다라고 일단 뭐라 정리해놓고 그 공법관계에 있는 걸 정확하게 외워야죠. 별도의 불복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 이거 항고소송. 이거는 외워야 돼요. 공유세면매립법 하천법 본문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하천법 부칙이에요. 본문하고 부칙이 달라요. 내용이. 주거이전 및 보상 청구에 관한 소송. 그 다음에 사업해지 등에 대한 보상 청구권. 또 하천법 부칙 이런 것. 그 다음에 형적 당사자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요건 소송 명칭을 별도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도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이 말 나오면 이건 형적 당사자 소송. 이게 어떻게 다른가는 해당될 때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철거와 관련되는 거에 주거대책 관련되는 거.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이거 옛날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봤다가 전환합의체에서 파기하고 부당이득이 아니고 공법관계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출제가 엄청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원시취득 아까 봤죠. 재결 이런 거로 할 때 원시취득이라 그랬죠. 그 원시취득 갖고 눈치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에 관한 거. 이것도 공공적인 거잖아요. 정비 기반시설. 이 정비 기반시설에 관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공익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는 페이지라 여기는
강릉에 해놔서 여기는 안 해놨구나. 그 손치부상에서 관련된 일부만 보게 될 거라 도로 그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그다음 첫 번째 논거 없어요. 환매권 사건이다. 이것도 논거 없어요. 다만 이거는 외워야 될 게 환매권이 뭐냐면 환매권은 그 되돌릴 환자 되돌려 사는 거를 환매권이라고. 그러니까 내 땅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수용됐는데 나중에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공익사업 용지로 안 쓰면 원래 소유자가 환매권 행사에서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형성권으로 그 형성권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환매의사표 시험은 환매가 성립된 거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게 환매권이 형성권이면 존속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에요. 소멸시효는 채권에 적용되는 거고 형성권은 이건 제척기간이다. 이것도 외워줘야 돼요. 높은 난도에 출제가 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논거가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45에 가면 기타, 이것도 뭐 특별한 논거가 없는 거라 외워야 되고, 두 번째 거는 논거가 있어요. 근데 저건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 행정리도 관련해가지고 여기다도 논거를 해놨네. 여기는 안 해놨구나. 저거는 중요한 판례거든요. 성이름 결정이라는 건. 뭐라? 공부인데 535인데 145. 535에 중간에 괄호 3번 있죠? 그게 분류가 여기다 뭐라 해서 그런가 본데, 여기 이제 논거가 나와 있죠. 요런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보세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의 사립중학교 위탁관계, 이건 공교육이잖아요. 눈치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특수한 사안이 공무원이었지만 이게 그만두니까 사인지에서 청구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더 이상의 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주택지의 공급조건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 시행공고인데,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이렇다 할 논거는 없어요. 여기 1, 2, 3번 논거 없어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문제점이 이게 공법에 적합하다고 사법 관계하고 적법이냐 다르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공법, 사법이 이원적 법칙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형적으로 적합하다. 자, 그럼 공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인 일조방해 정도가 현저하겠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이 사법적으로는 위법행위로 평가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법적으로 적법이니까 철거되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 기준은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혹시나 해가지고 강론의 환경행정법에 거기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 실어놓은 건데, 외울 거 없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외울 게 조금 있었죠. 미안합니다. 논거가 판례가 없는 건 제가 더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정법 관계 당사자와 이제 권리의무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